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리긴 하지만요. 낮 기온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도 전후로 따뜻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별다른 추위는 없다고 합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자, 일면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립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사진을 좀 봐주세요. 사진 제목에 문전성시란 말이 들어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은행입니다. 은행 창구에 많은 분들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렇게 꽉 찬 모습인데요. 연 이자 6.5%를 주는 예금을 출시한 겁니다. 요즘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요. 이게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예금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반대의 모습은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육사 필수 과목에서 6.25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6.25 전쟁사를 말하는 건데요. 자, 전 정부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사가. 북한의 이해, 군사 전략 뭐 이런 게 빠지고요. 스트레스와 건강 등이 필수로 지정됐답니다. 자, 뭐 대학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인데 이런 상황이 맞는가? 이렇게 지적을 좀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김용, 대장동 보도가 나오자 유동규에게 1억을 돌려줬다. 지금 한 8억 가까이 되는 돈.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뭐가 보도가 나오자 1억을 반환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작년 9월이군요.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방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 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발 어제 굉장히 거세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요새 일면 기사에 일본 관련 소식이 매일 등장합니다. 엔화 32년 만에 150엔이 붕괴됐다. 얼마 전에요.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요. 150엔 붕괴 직전이다 했는데 드디어 붕괴됐습니다. 제2의 아시아 환란 공포가 일고 있다. 일본이요. 경제 규모가 워낙 큰 나라죠. 영향도 여러 곳으로 미칩니다. 일본 긴급 채권 매입에 나섰지만 물거품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는 거죠. 킹달러, 뭐 이 킹달러에 중국 위안화 같이 동반 추락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대 준비돼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요.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진 상황을 놓고 이럴 줄 예견했다. 미리 걱정했는데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수사 상황 오늘도 연일 나오고 있어요. 기사를 보죠. 남욱 측 8억 메모 김용에게 돈 줄 때마다 장소 액수 적어놨다. 지금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돈을 받은데 그 돈의 출처가 여기였거든요. 남욱 변호사. 근데 이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줄 때마다 구체적으로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럼 이게 근거가 남아있다는 건데. 자, 이재명 측근 대선 자금 수수 의혹. 검찰 대장동 일당 물증 확보한 것 같다. 어떤 기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때부터 정치 자금을 준 의혹도 수사. 그러니까 김용 이 부원장 2014년 당시에도 뭔가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이것도 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뭔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 뭐 이 기사가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은 화면으로 두 번째 내용 전해드리죠. 자,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나온 소식이에요. 체포가 됐죠. 그리고요,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될까요?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이요. 그렇다면은 뭔가 신병을 확보한 기간 동안 조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뭔가를 파악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죠. 자, 방금 전에 나온 건데요.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어제도 예상은 됐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영장 청구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심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영장 발부 여부가 또 한가름이 나겠죠. 일단 이 수사 사항 전해드렸고요. 일단 이런 상황을 배경에 깔고요. 어제 국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 기사에 따라서는 난장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요, 민주당에서 사실은 국정감사 이제 보이콧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건 아니고요. 어제 특히 법사위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곳이잖아요. 여기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불참을 했는데 단순히 불참한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 법사위 국감장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철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 직원들께서는 김건희도 수사하라!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뭐가 구려서 이 기회를 마다합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런 모습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나 저런 혼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런 모습 뒤에 국정감사가 뭐 열리긴 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다음 영상은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 최근에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의혹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제입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오갔던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 모습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또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되게 위험하신 말씀인 게요. 위험한 게 아니라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오셔서 네, 현실을 내일 오면 얘기하잖아.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건 의원님 되게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치워. 마지막 영상 부분은 저게 증거인멸 아니냐 뭐 이러고 논란이 됐었죠. 치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치웠겠지. 물론 약간 추정처럼 또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수사 상황 그리고 두 가지 영상 어제 국회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박봉건 의원님. 일단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에서 제기하는 주장이 각각 있어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유동규 씨 석방 대가로 유동규 씨를 회유한 거다. 그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검찰은 지금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거의 복심이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이런 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걸 몰랐을 리가 있나? 그리고 괜히 돈을 받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게 정치 자금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회유권 같은 경우는 예. 그 유동규 이분이 누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었고 대장동 키맨이었죠. 예. 이분이 처음에 지난해 체포될 때도 극단 선택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옥중에서도 구치소에서도 예.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혹시 극단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입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영장에 발부받고 예. 또 8억 플러스 알파라는 대선 자금 흘러 들어갔다는 이 그 물증과 그리고 이
그 폭로가 유동규 본부장한테서 나왔다라는 예. 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유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유동규 본부장이 입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거고. 어. 그래서 왜 회유가 됐느냐라고 어. 물어봤을 때 이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뭐 특가법상 뭐 배임 예. 혐의랄지 또 뇌물수수 예. 이게 상당 중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형이 확정이 되면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그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 중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난 이거 잘 모른다. 나는 그냥 하수인으로서 대선 자금을 전달했을 뿐이다. 받아서 전달한 것뿐이다.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은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뭐 집행유예 정도로 상대로 나올 수 굉장히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볍게 처벌이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회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근데 본질이 뭔가요? 회유됐든 회유되지 않았든 예. 이 김용 부원장이라는 분이 8억 플러스 알파를 수수했다는 거는 지금 김용 이분 저 남욱 측 변호사 예. 그러니까 저 유동규 이분도 말했지만은 남욱 측에서 실제로 돈을 전달할 때 어떤 장소에서 얼마를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필기해 놓은 뭔가 물증이 기록이 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예. 다시 말하면 조작된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사실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 자금, 그게 대선이든 뭐든 간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거고 예. 이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회유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본질은 예. 똑같다. 불법 자금이 예. 넘어갔다는 이 본질은 똑같고 법원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검찰이 이 물증과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소명을 확실히 했으니까 예. 법원에서 체포영장 그리고 그 수색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봅니다. 자, 김건희 소장님. 예. 일단 유동규 씨. 그러니까 새로운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왜 새로운 진술을 했을까?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또 왜 그 진술을 했을까가 또 궁금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히 측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인한 측근입니다. 근데 이 정도인데 공인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걸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동규 씨가 아니라 김용 부원장 네, 김용입니다. 김용. 맞죠. 이 예컨대 이제 지금 검찰의 이제 회유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변호사들이 접견이 안 되고 유동규 씨가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건여라고 얘기하는 분이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회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술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거는 지금 김용 부원장이 사실상 체포가 되고 바로 그 몇 시간 이후에 지금 유동규 씨가 석방이 됩니다. 그날 자정이죠. 그러니까 날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혐의가 뭐냐면 뇌물죄거든요. 뇌물죄 매우 중대합니다. 거의 뭐 이 구속영장이 이제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실 이 연장을 지금 검찰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석방이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구속 만료 석방이거든요. 그렇죠. 뇌물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건지. 왜냐하면 처음에 유동규 씨를 기소할 때 뇌물죄로 했거든요. 8억 뇌물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정법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혐의는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건지.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8억을 수술해서 이제 사실은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억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정치자금으로 김용 씨한테. 그러면 8억 받아서 8억 넘겼다. 유동규 씨는 1도 안 가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동규 씨 뭐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 남욱 씨가 남욱 씨의 그 이모 씨 측근에게 주고 그 이모 씨가 정민용 씨한테 주고 정면 씨가 유동규 씨한테 주고 유동규 씨가 김용 씨한테 이렇게 연결됐다고 그러죠. 자, 정치자금 이게 불법이란 거 뻔히 알고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대사건인데 예. 이렇게 동선을 크게 잡고 많은 사람이 연루시켜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이른바 유통 과정에 많은 인물이 들어가 있다는 그건 거죠. 그냥 걸리겠다는 것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의미지 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서 정치 자금을 받는다? 예컨대 우리 과거로 돌아와서 한나라당 때인가요? 예. 그때 뭐 박스 예. 그냥 박스가 그 얼마나 그 비밀리에 하려면은 그걸 차고에 가가지고 박스채 날르는 그 장면을 그러니까 가져가잖아요. 차떼기라는 표현이 그때 등장한 거죠. 표현이 나오죠. 예. 그만큼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것이 불법 정치 자금인데 이걸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가지고 그리고 지금 남욱 씨의 그 예컨대 메모지가 있다 그러는데 예. 그 메모지에 김용 씨한테 전달됐다는 게 나오면 예. 그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예. 거죠. 그런데 그게 정민용 씨한테 전달된다는 거면 그것이 유동규 씨한테 갔는지 예. 유동규 씨한테 가서 또 김용 씨한테 갔는지 예. 이거는 사실상 다 진술인데 예. 마지막 진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유동규 씨죠. 지금까지는 안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바꿔서 김용 씨한테 줬다 이러니 진술의 근거에서 지금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검찰에서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과정이 더 진행되면 또 이 유정규 씨 또는 뭐 김용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변호인 쪽에서 또가 뭔가 반박하는 상황이 되겠죠. 예, 박봉건. 네. 위원. 아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두 예. 번째 질문을 답변 못 드렸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거를 알았느냐? 예, 측근인데. 그렇죠. 예. 그 김용 이분이 누굽니까? 그 엄청난 측근이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그랬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어제 그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자기 이론도 쓴 일이 없다. 하지만 그리고 그 이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해서도 결백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 조금 그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만약 이게 사실이더라도 나는 모른다. 이론 한 푼 쓴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다시 말하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결백을 믿지만은 김용 예. 부원장이 믿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용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예.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의원을 8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 할 때 예. 경기도 대변인을 했었고 분신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했던 이런 뭐 대선 자금인지 모르겠지만은 돈이 흘러갔던 거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나올 수도 없고 사후에 인지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측근한테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무능한 거죠. 아이고. 무능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보는 거는요. 일단 정확하게는 한 7억 4천 원만이죠. 이 돈이 갔는가? 그리고 이 돈이 대선 경전쯤 전후로 해서 정치자금으로 쓰였는가? 이거거든요. 그 단계마다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점점 커지는 얘기가 되거든요. 검찰은 그 방향의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자, 김 교수님 한 1분 드릴게요. 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돈이 예.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가 예. 정치 자금을 쓰기 위해서 경선 자금을 쓰기 위해서 유동규 씨를 통해 가지고 남욱 씨로부터 받아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20억을 요구했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일종의 대가성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대장동이라든가 예. 위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 만들어졌다는 건 잘 알잖아요. 예. 몇천억입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달랑 20억 달라. 거기에 수익이 이제 수천억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의하고 공모해가지고 그 대가로서 상대적으로 받았다라고 요구한 하면 규모가 작다는 그렇지. 겁니까? 8억을 받으려고 이런 불법을 할까? 예. 그리고 아까 또 무슨 신문에 하나 나온 것이 김용 씨가 대장동 보도가 나오니까 1억을 돌려줬다. 예. 뭐 7억을 받으면 무죄고 8억을 받으면 유죄입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도 받은 것이 없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거의 정치 인생이 약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도 예. 사실은 전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때인데 사실은 친문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그렇게 유리한 국면도 아니었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이런 일을 벌일 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모릅니다.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 중이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상황을 놓고 양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그거 답해보세요. 답해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은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전해드리죠. 자, 이재명 어제 굉장히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뭐 기자들 만나서 그리고 회의에서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 검찰과 윤정부 겨냥 맹공을 퍼봤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